26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해 일정한 양도 등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정한 양도 등에 제한되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두 번째 주택 상한사채, 세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은 무허가 건물 확인서죠.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건물 철거 예전 증명서나 건물 철거 확인서도 배당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주 대책에 의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도 다 금지가 됩니다. 근데 재건축 건물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지위는 양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담보물권자의 지위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번 주택법은 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는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즉 양도, 양수, 알선을 금지하는 증서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알선을 했을 때 어떤 위반을 하냐, 그것이 아닌 걸 고르는 겁니다. 이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을. 첫째는 주택 공급 신청 지위를 아예 무효로 시켜줍니다. 맞고요. 두 번째는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주체가 주택을 취득하게 하고, 그리고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양도 차익 전액물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세금을 물리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전액 몰수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냥. 그래서 260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3.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지 않습니다. X. 사업주체가 시공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단서조항이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X. 2.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5.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 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6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4.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60일. X. 2. 위 1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 지급일을 말한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입주 가능일입니다. X. 3.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 제한에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위 3에 따른 부기 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유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효가 아니라 부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X. 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 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해야 한다. 신탁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탁할 수 있답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6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5번 주택법령상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 이거 금지된 증서 지위 맞습니다. 2. 자본금 3억 원 이상 3억 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호의 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가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이 되려면 자본금이 5억 원이어야 돼요.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연평균 200호가 아니라 300호입니다. 300호.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은. 3.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입주자 저축의 증서. 역시 이것도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지위에 해당이 됩니다. 4.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이것도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이 됩니다.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것도 금지되는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26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6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맞고요. 2.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X. 3.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맞습니다. 4. 위 3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5.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6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7번 주택법상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벌칙이 가장 센 걸 말하죠. 1. 주택법의 주택건설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이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번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거나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번 사업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5번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지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한 자.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1번부터 4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5번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칙 중 가장 무거운 거니까 26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8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요거 30일 틀렸죠. 60일 이후입니다.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맞습니다. 3. 해당 주택 및 대지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4.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 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저당권 설정을 할 때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입니다.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26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9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사용 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맞습니다. 4.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습니다. 5.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최대 5계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하여야 한다. 5계층이 아니라 3계층입니다. 3계층 이하로서.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6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0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의 허가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2. 이래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맞고요. 3.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4.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7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